예, 클라우드 센터 유재상입니다. 네. 네. M8N 도입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예, 지난 5월 저희가 1차 발표에 M8N이 어떤 도구인지 그리고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 한 3개월 지났는데요. 실제 내부에서 연구와 준비 과정을 거쳤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간의 진행 현황과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준비된 성과와 향후 계획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5가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도입 배경,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도입 배경, 그리고 문제점, 해결 방안, 준비된 성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입 연구는 우리 내부에서 반복되는 수작업과 여러 도구가 혼합되어 운영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되었고요. 첫째, 내부 반복 업무 자동화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 수작업과 툴 혼합 운영으로 인해 관리와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내부 맞춤형 대응을 위해 독립 설치형 M8N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선 간단하게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워크플로우란 업무나 프로세스를 순차적으로 자동화하는 흐름을 말합니다. 즉, 사람이 직접 반복해서 해야 하는 일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며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메일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분류를 한다든지,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한다든지,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알람을 보낸다는 듯이 자동화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작업에는 공통된 흐름이 있는데요. 바로 입력이 있고 그에 따른 작업이 있고 그 작업의 조건을 걸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출력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흐름을 자동화하는 것을 바로 워크플로우 자동화라고 합니다. 말을 다시 하자면 워크플로우를 정의하면 업무나 프로세스가 순차적 조건으로 연결되어 흐름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워크플로우가 필요한 이유는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점으로는 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인적 자원을 절약하며 협업과 관련해 용이성도 있습니다. 사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메일 자동 분류, 보고서 자동 생성 같은 것들이 있겠죠. M8N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M8N 도입 전에 제피어하고 메이크도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두 도구 모두 직관적으로 사용하기는 쉽지만 클라우드 전용이고 기업 단위 유료 모델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보안 측면에서는 외부망 연동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부 시스템 자동화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M8N은 독립 설치가 가능하고요. 오픈소스 기반이라 비용, 보안, 내부 맞춤화 측면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물론 일반 사용자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희가 내부 지원 툴과 가이드를 구축 중이며 이를 통해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우선 M8N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되고요. M8N을 저희가 좀 사용하면서 느꼈던 문제점, 처음에 도입을 말씀드렸을 때 이후에 느꼈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잡한 워크플로우 구성 난이도입니다. 개별 노드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진짜 많이 좀 필요하고요. 수십 개 이상의 노드가 연결되면 전체 플로우를 이해하고 유지 보수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드 간 데이터 흐름과 설정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내부 데이터는 대부분의 입력과 출력 데이터가 제이슨 형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데이터 필드 추출, 가공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단순 노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게 M8N이고요. 정밀 제어를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 작성이 필요합니다. 노드 연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진짜 고난이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건 분명히 비개발자에게는 진입 장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약을 하자면 첫째, 복잡한 워크플로우 구성이 있고
제이슨 데이터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지식이 필요한데 이거는 순수하게 비개발자 관점에서의 진입 장벽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해결 방안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대응과 보완 전략은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공유, 재활용, API 통합 제공, AI 기반 자동화입니다. 예, 워크플로우 공유, 재활용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잠깐 보여드리자면 저희가 준비한 워크플로우 공유 사이트고요. 워크플로우를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사이트이고 이거는 이따가 사용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축적한 워크플로우를 검색, 복제, 응용할 수 있는 공유 레포지토리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로 학습 곡선과 유지 보수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앞서 문제에서 본 것처럼 M8에는 노드가 많아질수록 전체 흐름 파악이 어렵고 초기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또 팀마다 비슷한 자동화를 제각각 만들다 보니까 중복이 생기고 유지 보수 포인트가 분산됩니다. 워크플로우 브라우저에서는 검증된 플로우를 카드형으로 등록하고 제공하고 있고요. 거기에 설명과 실행 조건, 주의사항 등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사용자는 검색하고 미리 보기로 통해서 어떤 형태의 워크플로우로 되어 있는지를 보고 복제하고 M8N에 복사해서 붙여놓은 다음에 환경값만 치환해서 바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신규 자동화 제작 시간의 단축이 있고요. 중복 구현을 좀 방지하고 자연적으로 표준화 구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은 워크플로우가 자산으로 남아 학습 곡선이 완만하게 되고 유지 보수가 중앙화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API 통합 제공입니다. API 통합 제공도 사이트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저희가 준비 중인 API를 통합 제공하는 사이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사용하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내부 시스템을 API로 표준화하고 문서화해서 M8에서 쉽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쓰고 엮도록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M8에는 대부분 제이슨 입출력 기반이고 내부 데이터 구조를 모르면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스템마다 접근 방식이 달라서 연동, 난이도, 오류, 리스크 또한 큽니다. 여기서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와우패스 시스템 다르고 평교 다르고 와네카 시스템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각각 쓰시는 분들에서는 통합 관리가 힘들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단점이라고 봅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자주 쓰는 조회 등록 집계 기능을 API화하고 파라미터 응답에서 권한도 처리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안 처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8N에서는 단순하게 HTTP 리퀘스트 노드라고 해서 웹으로 요청하는 노드가 있는데 그 노드를 통해서 손쉽게 구성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API와 통합시켜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필요한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가져올지 탐색 시간을 단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데이터 품질과 추적성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뒷단에서 API 사이트에서는 뒷단에 누군가 API를 호출했었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다 남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그 API 사용한 거에 대해서 추적과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이슨에 대한 이해 부담도 여기서 좀 감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문서에서 바로 응답 샘플을 복사해서 M8N 노드에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API 사이트에서 바로 제이슨 형태에 나오는 걸 보고 그 내용을 몰라도 바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AI 기반 자동화인데 저희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AI 도구 중에 요즘 핫한 것 중에 하나가 클로드가 있습니다. 클로드가 챗GPT하고 좀 다른 게 외부 MCP 연동이 최초에 제안했던 도구이기도 하고 MCP가 되게 잘 엮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클로드에다가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그 프로젝트의 MCP 도구, 그러니까 요즘 오픈소스로 많이 나와 있는 MCP 도구 중에 M8N 도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다 엮어서 자연어로서, 그러니까 자연어로 설명하면 AI가 워크플로우
초안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비개발자도 자동화 아이디어를 바로 실험을 해볼 수 있게끔 할 수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지식이 없어도 클로드를 통한 워크플로우가 다 자바스크립트가 처리해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초기에 테스트 해보고 고도화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초의 실행 테스트까지는 손쉽게 해볼 수 있다. 진입장벽 자체를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클로드에서 그 워크플로우 만들어지는 샘플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결 방안에 대한 요약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플로우 공유를 재활용할 수 있게끔 했고요. API를 통합 제공했고 AI 기반 자동화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엠파렌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데모를 우선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유비원 API에 관련된 통합 관련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비원 API 쪽을 보시면 지금 와네카 죄송합니다. 보이시나요? 예. 화면이 좀 작은데 보이시죠? 예, 유비원 API 화면입니다. 지금 많이 등록된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데모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API 몇 개 우선 등록을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와네카 월간 매출조회, 와우패스 월간 매출조회, 그리고 평생교육원 월간 매출조회를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실제로 엠파렌 작동할 때 사용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선 이런 식의 등록을 해놨고, 그리고 평생교육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원 성적 현황 조회 API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걸 통해서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여기 보시면 친구톡 단문 보내기, 친구톡 장문 보내기 같은 API가 있거든요. 이 API를 활용해서 톡을 보내는 거를 학습자와 엮어서 보내는 걸 샘플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일도 저희 내부 메일 시스템을 통해서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실제로는 지금은 데모용이기 때문에 제가 API 키를 밸리데이션을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놓은 거라서 그냥 아무렇게나 입력을 한 거고요. 예, 이렇게 하고 이거 보시면 API의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런을 하면 여기 보시면 아이고 안 보여요?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런을 하면 여기 밑에 실행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실행된 결과가 실행 결과 이게 끝이야? 라고 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엠파렌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여드리자면, 엠파렌에서는 이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CUR이라고 하는 단축되어 있는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선 단순하게 복사해서 붙여놔가지고 바로 활용해 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API 저희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거에 보면 설명 쭉 보시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시고 복사를 하시고요. 복사를 하시고 엠파렌에서 HTTP 리퀘스트 노드라고 해가지고 외부로 호출해서 뭔가 결과를 받아오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 노드를 하나 갖다 붙여 놓으시고 여기 보시면 import CUR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하고 붙여 놓고 하면 구성이 다 완료가 돼 버리고요. 여기에 API 키는 나중에는 이제 인증받은 API 키만 발급될 거니까 그걸 쓰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바로 엠파렌에서 데이터를 조회해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온 것들을 조합해서 바로 쓸 수 있게끔 구성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들도 나중에 가면 워크플로우 브라우저에서 또 하나의 또 이제 샘플로서 묶여 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크플로우 브라우저 사용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플로우 아까 안 보이셨나요? 예, 워크플로우 브라우저라고 저희가 만든 거고요. 이거는 되게 단순하게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테스트로 IUBN 단문 보내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예, IO 비온 단문 보내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워크플로우 브라우저에다가 저희가 만들어서 테스트했던 워크플로우를 다운로드해서 등록해 놓은 거고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록되어 있는 것들은 다이어그램 보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고, 제이슨을 본 다음에 그냥 복사한 다음에 이건 우선 지워볼게요. 복사한 다음에 그냥 붙여놓으면 이런 식으로 바로 발송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그 워크플로우가 구성이 되고요. 여기 세팅 보시면 세팅에는 이미 제 전화번호로 제가 저장을 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샘플을 보여볼게요. 오? 아, API 키. 보내드릴까요? 전화번호로? 카톡이요? 아까? 네. 지금 친구톡이고요. 친구톡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원격 제가 111이라고 해서 보낸 거가 이렇게 오는 거를 되어 있고요. 이 사용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SMS 단문 보내기 API 브라우저에 있었던 API 그거를 복사에다가 붙여놓고선 구성만 해가지고 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운영자 분들께서 SMS나 이런 거 보내실 때 저희한테 요청해서 보내시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앞으로는 이 노드, 그러니까 이 보내는 거에 대해서 학습자에 대한 것들에 대한 등록만 해놓고선 손쉽게 아무 때나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저희를 통하지 않으셔도 데이터만 있으면 언제든 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이 클로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클로드 쪽인데요. 이게 클로드에 보면 이것도 안 보이시죠? 근데 이건 커지나? 이건 커지지가 않아서 그냥 보시죠. 네. 클로드에 보면 프로젝트라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라고 구성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이 프로젝트는 시스템 프롬프트를 챗GPT에 보면 GPTS처럼 시스템 프롬프트를 사전에 등록해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다르게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본인이나 아니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시스템 프롬프트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시스템 프롬프트뿐이 아니라 여기에 추가로 해가지고 MCP들을 제가 등록을 해놨어요. 이 등록해놓은 MCP들을 이용해서 여기 시스템 프롬프트에 보면 여기 내용이 있는데, 컨텍스트 7에 대한 그걸 사용해라, 아니면 엠파렌 MCP를 사용해라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명령을 내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으면, 이거 테스트한이라고 했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 로컬 저장과 임시 URL 해보아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얘가 이런 식으로 엠파렌용 제이슨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생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생성해준 거를 가지고 복사를 해다가 똑같이 이렇게 붙여놓으면 에러가 나네요. 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클로드가 만들어진 워크플로우고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는 인증 관련된 부분이라, 인증 관련된 거는 제가 사용하는 인증만 확인만 해주면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돌아가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바로 테스트해가지고 써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그 AI를 활용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랑 연관돼서 엠파렌을 사용하고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윤수 팀장이 매일 아침 와우패스 완해카 학점에서 매출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취합하고
정리해가지고 보고를 하는 엑셀이거든요. 이거를 사전에 준비를 해놓은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워크플로우가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거는 각각의 좀 더 단축하고 조절할 내용들은 있는데 여기서 있는 게 여기 지금 보시면 데이터 갖고 오고 하는 것들이 와우패스, 와네카, 학점은행에 대한 매출 데이터 갖고 오는 부분들이 여기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취합해서 보내는 건데 여기서 실행을 하면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지금 여기 데이터 들어오는 거 보시나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들어오고 있는 거. 네. 자동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 말은 뭐 원희 팀장이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취합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타이머나 스케줄이나 이런 게 다 되거든요. 다 예를 들어서 아침 8시 반에 취합해가지고 준비를 해놔라고 하면 출근 전에 이게 스케줄에 의해서 자동으로 돌 테고 돈 다음에 원희 팀장이 매일 보는 엑셀에 자동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들어와 있을 것이고 확인한 다음에 그냥 검증만 해가지고 보내도 되고 아니면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검증도 필요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매일 가는 것까지도 자동으로 갑니다. 지금 여기 맨 끝에 이 워크플로우의 맨 마지막에 메일하고 텔레그램으로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보고서가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씩 처리하니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사용자가 쳐다보지 않는 상태에서 백단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적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기 계신 이판수 팀장이 좋아하실 내용 한번 검증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판수 팀장 쪽 같은 경우에는 강의 촬영을 하고 나면 이제 편집점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편집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사가 뭐 말을 하다가 실수를 한다거나 뭐 쉰다거나 오류라고 얘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그 부분들을 제거하는 편집점이라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아니면 기존에 몇 분 몇 초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걸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때 처리를 하는 거였는데 이 부분은 강의가 촬영이 끝나고 나면 강의 촬영 끝나고 나서 원본 파일이 MOV라는 파일이 있는데 그게 MP4로 전환이 돼요. MP4로 변환이 되면 그 MP4를 자동으로 자막을 떨구고요. 그 자막을 가지고 AI가 분석을 해서 우선은 그 앞에 저 자막 만드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그냥 자막을 우선 갖고 와서 잘라 놓은 거고요. 자막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자막을 해놓고 해서 하면 이제 AI가 자막 내용을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막에서 여기 프롬프트에는 그 편집점을 찾기 위한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프롬프트를 통해서 자막에 분석을 해서 편집점을 찾아서 맨 마지막에 기록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걸 간단하게 지금 저거는 계속 돌기는 할 건데 사전에 잠깐 보여드리자면 자막이라고 하면 강사가 강의했던 그 음성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된 내용을 자막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오해할까 봐. 네네. 그 강의 촬영이 끝나자마자 원본. 그러니까 네네. 음성을 네네. 텍스트로 전환한 거 네네. 자막이라는 거죠? 네네. 예, SRT라는 형식으로 뽑아가지고 그게 자막 파일이라서 어쨌든 거기에 시간하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자막 파일 형식으로 뽑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선 하면 이런 식으로 몇 분 몇 초에 긴 침묵이 있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 엑셀 파일은 이제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엑셀 파일을 가지고선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해왔는데 검증을 해봤거든요. 이판수 팀장 쪽에서 이미 몇 개의 파일 가지고 검증을 해봤는데 본인들이 그 편집점을 찾았던 거랑 수작업으로 찾았던 거랑 거의 동일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상당하게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편집점을 찾은 다음에 또 한 번에 편집을 한 다음에 또 한 번의 검증도 가능합니다. 2번의 검증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되게 유용하게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지금 시간이 걸리는데 이 자동화에 대한 모든 거는 백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뭐 자료조사 같은 것들 관련돼 가지고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건데 이거는 좀 단순화해 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단순화해서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전송을 하면 그 만약에 뭐를 조사를 해줘라고 하면 조사를 한 다음에 메일이나 아니면 저는 지금 이거를 노션으로 등록돼가 노션 경로를 오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금융 자격증 현황에 대해서 조사해줘라고 해가지고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텔레그램이니까 이동 중에도 가능하잖아요. 이동 중에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이동 중에 뭐 하다가 해놓으면 제가 따로 찾아볼 이유가 없이 뒷단에서 AI가 분석을 막 해가지고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쭉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진행이 되고 이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잠깐만 볼게요. 예, 지금 보시면 노션에 이제 글 등록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글을 이렇게 등록을 하고 보이시죠? 이거? 네. 조금 전에 편집점 분석됐다고 편집점 분석 완료됐다고 텔레그램으로 저는 메일하고 텔레그램 받도록 해놔가지고 텔레그램 쪽에 온 거고요. 편집점 분석 완료됐다 온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노션으로 해가지고 금융자격 현황 조사 됐다라고 등록된 게 있고 이거를 가서 보면 이렇게 조사해서 노션으로 등록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한 요 정도 그러니까 한 2000자씩 해가지고 찾아갖고 정리하라고 해서 그런 거고 이거를 좀 뭐 길게 프롬프트를 좀 정밀하게 짠다라고 하면 더 많은 내용을 보고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동하면서 많은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친구톡 보내기도 아까 보여드리긴 했는데 지금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하자면 저희한테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API에서 개인정보 그러니까 뭐 회원의 전화번호나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보내도 되는가에 대한 거는 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전화번호는 지금 거기서 안 나오게끔 해놨거든요. 그런데 전화번호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매일 SMS 보내려면 전화번호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전화번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간단한 해결책으로 이제 각각의 운영자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뭐 전화번호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하고 전화번호는 어차피 그건 운영자가 책임지는 부분이니까 운영자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선 수강생 학습 데이터랑 엮어가지고 SMS를 보내는 샘플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등록된 거는 제 전화번호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실행시켜서 보시면 네, 이렇게 테스트입니다 해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친구톡으로 메시지가 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운영자 쪽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간단하게 지금 SMS 단문만 보여드렸는데 장문도 됩니다. 여기 API 보시면 장문도 다 등록이 돼 있어서 친구톡 장문 보내기 일부러 나눠놨어요. 자동으로 해가지고 장문으로 보낼 거냐 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보면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일부러 나눠놨고요. 요거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뭐 필요하다 그러면 단문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하는 거를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짜가지고 사용자한테 뭐 이거 보내고 저거 보내고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겠죠. 구성을. 예,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어떻게든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까지 말씀드린 해결 방안을 준비하면서 얻은 성과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현업 적용 전 단계이긴 한데요. 사전 워크플로우 제작과 API 문서화 그리고 AI 기반 자동화 실험을 통해 충분히 활용 가능성을 저희는 확인했다고 봅니다. 또한 향후 빠른 확산과 적용을 위한 기반도 마련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현업부서와 협의에 필요한 API를 추가하고 실제 업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워크플로우 템플릿을 계속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내부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개선점을 반영하고요. 최종적으로 조직 전체에 공유해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